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106만 1,25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일정 알림을 신청한 신도시 선호도는 하남, 교산, 과천,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고르게 나타났고 알림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가 33%를 차지해 국토부는 서울 주택 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현재 2030 세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건물 건수는 14,602건, 증여액 수는 3조 1,596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4년부터 3년간 1,734건 늘어났던 2030 세대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고 2018년에는 48% 급증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 이후 주택의 지분을 쪼개서 새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도시재생사업이나 관리형 주거 환경사업 등 다른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 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제외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 관련해서요, 홈페이지 개설 후에 방문자가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 3기 신도시는요,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사전 청약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해인 2023년에는 본 청약, 그리고 2025년부터 첫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요, 제이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에 변경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다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주택수 포함에 따른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보유세 변화에 대해서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취득세를 또 중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세대의 개념과 그리고 늘어나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가 각각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주택수를 계산을 할 때 1세대 개념을, 그러니까 동일 세대에 몇 주택을 갖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택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자, 같은 세대라는 것은 동일한 주소, 그러니까 같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갖고 있고, 그리고 동일 거소,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족은 뭐 배우자와 그리고 직계 좀비소, 그리고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를 포함한 것이 바로 이 가족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배우자와 특히 이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주민등록 주소와 그리고 다른 곳에 거주를 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민등록을 주소를 분리를 해놨지만 실제로 내가 같은 곳에 같이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해서 같이 살면 바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같이 밥 먹는 사이 식구죠. 예. 이렇게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 주민등록이 다른 데 있어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동일 세대로 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챙겨가셔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가끔 이거를 여러분께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소를 분리해 놓으면 우리 부인과 자녀와 내 미혼 자녀와 주소를 분리해 놨고 또 다른 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1세대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분리가 될 수 없는 사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죠. 내가 지금 집이 있는데 내 집에 제 집이 서울입니다. 근데 동생이 또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주민등록은 다른 데 돼 있지만 그냥 사정상 우리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내 집을 지금 팔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저는 비과세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보시면 자, 서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리고 얹혀 산다고 했습니다. 얹혀 산다는 의미는 나의 그 생활 자금으로 그 생활을 같이 하는 식구라는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중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놓치시고 양도를 하셨을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 주민등록에 동일하게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거주를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독립세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따로 살았다. 그것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세무당국에 증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 분리를 판정을 받아야만 각각 1세대로 인정을 받고 양도하실 때 1세대 그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택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떤 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에서 지금 그 부여하는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오늘 뽑아왔는데요. 자, 아까 이제 1세대 기준으로 해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기존까지는 세대 분리가 절대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1인 가구 중위소득의 바로 40% 그러니까 월 70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친구가 우리 자녀가 바로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요건은 사실 취득세 이번에 새로 지금 추가가 된 거고요. 원래 양도세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이 돼서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기준이 동일한 바로 그런 사례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도 또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의 1주택을 보유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무주택이었다가 1주택을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을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2주택 중과입니까? 아니면은 각각 세대입니까? 네, 각각 세대입니다. 요거는 요번에 합가할 경우에 65세 이상의 부모님일 경우 합가는 주택수 합산에서 빠진다. 요거는 그러니까 취득세의 중과에 관한 바로 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종부세 규정은 또 다릅니다. 종부세는 역시 1주택인 부모와 합가를 하면 세금 혜택을 줍니다만 여기에서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들어오죠. 60세 미만이실 때 합가를 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것은 이제 합가한 그 시점에서부터 10년 동안에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되셨을 때 그 기간만 세금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엽적이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종부세 같은 종부세 얘기입니다. 신혼 부부가 있는데 각각 1주택을 갖고 있었다가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2주택인가요? 그럼 모든 세금이 2주택으로 나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신혼부부는 혼인 후에 5년간 부부의 주택을 종부세에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각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주택이 있다고 무주택자 배우자를 찾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주택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자, 이제 분양권입니다. 이번에 새로 2020년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분양권을 이제 주택수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넣는 건데요. 이번에 첫 번째로는 취득세 중과에 있어서 주택수에 넣는 거,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양도세 중과에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분양권을 이제 주택으로 본다. 분양권이 뭡니까, 여러분? 입주권과 분양권 잘 알고 계시죠? 둘 다 새 아파트,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멸실을 했다가 다시 새 주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미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권리입니다.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것은 새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이제는 2주택일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8%, 3주택일 때는 12%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두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2020년 7월 10일 요 기점을 보시면 됩니다.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요. 기존의 일반 세율로 1에서 3% 그리고 4주택분은 이제 4%를 적용받으시겠죠. 이렇게 계약을 한 분들은 이렇게 구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이유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중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이 8월 11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12일 이후로 취득하시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바로 주택수에 바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7월 10일 요거 전후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뭐 완충지대가처럼 하나가 있죠. 7월 11일부터 8월 11일 요 사이는 어떻게 하냐? 계약을 하고 뭐 이때 잔금을 치면 종전 규정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예, 중과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 전후 이거를 취득세 중과에 있어서는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양도세 중과입니다. 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세율이 있긴 하지만 사실 양도세 중과에서는 빠져 있었죠.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아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현재로서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1분양권을 갖고 계시면 이거는 주택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주택에 1분양권이면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2주택이 되죠. 2주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분이 있고 이분이 또 분양권을 하나 더 갖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주택이 아니라고 했죠, 분양권이. 그럼 일시적 2주택, 현재로서는 3주택이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서 비과세 가능하고요. 이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하나 또 남겠죠. 그래서 거의 2주택이 이렇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1분양권이 주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3주택 중과에 들어가서 엄청난 세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딱 발표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기존에 있는 이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내년에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에 해서는 다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게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을 의식했던 걸까요? 기재부가 다시 수정 보완을 냈죠. 기존에 갖고 계신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그대로 뺍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우리가 주택수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나마 좀 한시름 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 어차피 이 분양권이라는 게 천년만년 분양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3, 4년 후면은 주택으로 등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주택이 되죠.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분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분양권 자체는 사실 양도세 중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양도세율이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변하냐?
현재는 비조정 지역에서는 1년 미만은 지금 50%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40%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단일세율 50%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뛰죠. 내년에는 6월 1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1년 미만은 70% 양도세율 그리고 1년 이상은 무조건 60% 이상 2년이든 3년이든 60% 받는다. 이거는 지역 불문입니다. 비조정이든 조정이든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략 잘 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택이 됐을 때는 또 양도세 중과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3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62% 최고 세율인데 72%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80%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일시적 2주택에 있는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분양권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 1주택을 갖고 있고 여기에 1분양권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2주택, 두 번째 주택을 그러니까 거주주택 그 일시적 2주택의 특례 조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요 부분이 나오면 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잘 계획을 세워보셔서 괜히 낭비하는 세금이 없도록 이렇게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주택수 포함에 따른 세금의 변화 부분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민감한 사항인 만큼 강의 시간 참고를 하셔가지고 현명한 선택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세금 피해가지고 투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화 상담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일단 취득세 중과 피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의 투자 전략을 무료로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개발에도 관심 많으시죠. 서울 재개발지, 유망 지역의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하는 방법까지 1:1 무료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사님의 눈에 포착된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용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에 공항철도까지 지나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상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상가의 시세 보시죠. 약 11억 원에서 11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용산이 등장을 했습니다. 용산에서도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서울 역사 바로 근처의 상가인 것 같은데요.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요즘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용산에 대해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용산의 정비창 구역 그 지역이 원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그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거 주택으로 바뀌는 그 공급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업무단지가 지금 이 서울역 쪽에 있는 북부역세권 개발과 그 지역들에 지금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캠프킴 기지 업무단지도 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용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는 곳이 바로 이 서울역 주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아시겠지만 용산에 바로 서울역을 포함하고 있는 동자동이고요. 동자동은 서울 역사와 그리고 후암동 바로 전까지를 포함을 하는 바로 그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바로 용산민족공원 잘 아시는 있고요. 그리고 이 왼편에는 이제 마포구, 공덕 이렇게 붙어 있는 바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서울역을 예전부터 이 서울역의 이 환승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그 서울을 어떻게 보면 서울에 처음 상경하시는 분들은 서울역에 내가 한 10년 전에 왔을 때 그 풍경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지금은 많이 역사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역사는 계속적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곳이라서 상당히 지금 호재가 많은 곳이 되게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비롯해서 KTX가 쓰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곳에 이 교통 호재가 굉장히 큰 호재들이 있습니다. GTX는 지금 A노선과 B노선 이렇게 두 개가 이곳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분당선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이렇게 지금 서울을 대표하는 교통 호재의 대표 주자들이 다 서울역을 지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을 중점으로 해서 북측, 서측, 동측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북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 유휴부지에
북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단지와 상업단지가 들어오는 거를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서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파동과 서계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래도 조금 많이 노후화된 구릉지면서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들로 이 도로변은 조금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도시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동측 부분, 이쪽 부분은 특히 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측을 좀 더 가시면 이제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대문 시장과 명동이 바로 도보와 그리고 지하철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그 외국인의 관광객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바로 집결되는 곳이 바로 서울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측 부분을 보시면 이곳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서계동 일대에는 지금 주민들은 서울역 그 갇힌 통합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 서울시가 가장 큰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한 곳이 서계동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낡은 주택을 조금 더 좀 고쳐서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이제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어쨌든 이게 조금 그 옛 모습을 지켜가면서 도시재생의 모습을 보일지 그건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동측 지역입니다. 동측 지역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동자동을 포함해서 그리고 후암동을 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자동 자체가 지금 1구역 그러니까 후암 특별 1구역을 포함을 해서 재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상복합들과 그리고 그러한 그 업무단지들이 계속 대로변 쪽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후암동 재개발로 인해서 사실 그 뒤에 있는 남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층에서 18층까지 서울시가 풀어주긴 했는데 주민들은 25층 아파트를 원하죠.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정주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바로 지척에 이런 재개발이 있다. 이 부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치 한번 다시 보시면 위쪽 부분에 지금 역세권 개발, 북부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봉래동의 재개발 그리고 남대문 쪽의 재개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민간 투자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다. 그래서 입지가 지금보다도 미래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곳, 계속 좋아지는 곳. 그래서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봉래동 같은 경우는 메르시금융이 2,0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이쪽은 이제 4억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50층 건물로 삼성 계열사들이 주변에 들어오게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들어오는 곳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이것은 돈이 모이는 곳, 그래서 투자 가치가 높은 입지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구 동자동 어디인가 했더니 바로 서울역 역세권이었습니다. 서울 역사 바로 가까이에 상가니까 이 일대에 정말 개발 호재 많은 것 같은데요. 추가로 만나볼까요? 네, 앞서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 컨소시엄이 작년에 수주를 했습니다. 업무시설, 호텔, 쇼핑센터, 그리고 삼성역 가든 마이스 센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31층에 랜드마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그게 바로 서울역 지척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역의 그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7개 노선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5개 노선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현재 지금 착공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분당선과 그리고 GTX A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이렇게 대표적인 착공 노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이 기점이 되는 게 우리가 용산 그 민족공원에 보시면 앞으로 거대한 녹지 보행축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서울의 중심부에 이런 큰 녹지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집값을 올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집가 상승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인 용산이고요. 인기에서도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용산입니다. 자,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역세권 그 역사 바로 근처라고 하셨는데요. 상가의 투자 금액 얼마나 될까요? 네, 서울역 나오시면 광장에서 바로 있는 곳입니다. 11억에서 11억 5천만 원 매가 나와 있고요. 임대가 보증금 5천에 월 300만 원. 그래서 대출은 여러분 뭐 개인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5억 5천에서 6억 원 정도. 그래서 실제 투자금 5억 5천에서 6억 원 정도 필요하신 건이 되겠습니다.
네, 인기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 상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사님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지금 특히 이곳은 노선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업지 비율이 95%거든요. 그래서 아직 용적률이 600%까지 나옵니다. 대지가 약 12평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신축하실 때는 3층 건물로 높게 올라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수익성이 3배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산구에서 서울역 역세권에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 전화 상담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취득세 중과피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 투자를 도움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 재개발 유망 지역에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하는 방법까지 집에서 편하게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9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6.2로 전월 대비 8.2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재악화와 주택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기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지역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오늘 함께 살펴보실 지역은 첫 번째로 영등포구 양평동 유가입니다. 이 지역 서울 3문 도심 중 하나이나 낙후된 지역으로 많은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서부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 환경 또한 개선이 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용산구 서계동인데요. 이곳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 및 용산 정비창 개발 등 이곳 또한 많은 개발의 호재를 받고 있고 많은 이들의 최대 관심사인 용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영등포구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유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원에서 3억 2,1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영등포구는 오피스텔이 정말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일 텐데 뭐 1인 가구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영등포 지역입니다. 영등포는 1, 2인 가구가 강남, 마포 다음으로 최상위 지역이며 서울시의 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영등포구는 매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구 집중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반영되고 있는 1, 2인 가구 주거 형태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영등포구 내에서도 양평동은 영등포동이나 당산동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적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동 내에서도 양평동 유가는 황금라인이라 불리는 9호선 선유도역을 도보권에 이용이 가능하시며 바로 옆 한강과 그리고 또 안양천을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양평동은 아시다시피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공업 지역에 집중하시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주거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바로 인근 각종 산업 또 업무 중심지로서의 이 지역 이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정치, 금융, 방송,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여의도와 또 강 건너편의 마포 공덕 업무지구, 그리고 9호선을 이용해서 20분대로 강남으로의 접근이 또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여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선유도 한강공원과 또 안양천을 또 자전거로 3분대로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강변의 가치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뿐만 아니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부 간선도로나 또 올림픽대로, 강병북로, 또 자유로 등으로 바로 이용이 가능해서 교통이 정말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로 보셔야 할 점은 입지가 우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변에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녹지 공간까지 우수한 바로 이곳 영등포구 양평동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영등포구의 수많은 1인 가구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중공업지니까 개발의 여지가 많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호재 어떨까요? 예, 영등포구는 인구 증가와 집가 상승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개발 호재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2030 플랜의 3도심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나 영등포구 내에서도 양평동 일대는 한강생활권이면서 동쪽으로 여의도 또 서쪽으로는 목동으로 맞닿아 있는 서울 부도심 지역으로 지리적 이점이 훌륭하고 각종 개발 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 빠르게 황골 탈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인근 영등포 뉴타운에는 평균 35층 고층 건물들이 수십여 개가 신축이 된다고 하니 도시 재생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또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여의도의 업무 시설에 발맞춰서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성수동과 마찬가지로 중공업 지역으로 형성된 자치구 중에서 높은 건물들이 많고 업무 시설이 주거 시설보다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영등포 내에서도 양평동은 업무 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매물지 주변으로 주택보다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직지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특히나 양평동, 또 당산동, 물레동 일대의 서울 서남권 지역은 대형 유통업체 밀집 지역인데요. 이 일대에 이마트, 또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 등이 10여 개 정도 포진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기업 마트들이 양평동에 들어선 이유, 신흥 주거지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양평동의 주거지로서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월드컵 대교가 올해 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마포구 상암동과 또 양평동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기는데 성산대교 및 가양대교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건설이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 도로와도 연계될 계획으로 개통 완료 시 지역 내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이 되고 해당 도로가 개통이 되면 출퇴근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재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섬 역시 양평동에 호재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인근의 도시 재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하에는 5만여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고 지상부에는 공원, 또 도서관, 카페 등이
새롭게 활용이 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안에서 보는 또 안영천 뷰와 새롭게 생길 지상부의 공원을 도보 3분 거리에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유도역 그리고 한강, 그 선유도 공원 그 보행 환경이 개선이 되고 올레길 등가의 연계 또 관광 루트로 활용이 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서 인구 유입 증가와 또 상권의 그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복합 문화 시설인 그 파크원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63빌딩의 4배 이상 되는 업무 시설과 또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 백화점의 입점과 페어멘트 호텔이 그 입점이 확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배우 수요가 더욱 탄탄해지겠습니다. 양평동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그 중공업 지역이지만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또 월드컵 개통이 모두 양평동을 지나기 때문에 그 여의도 및 또 김포공항, 또 상암, 마포, 마곡지구 등으로도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재생 사업이 향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양평동의 일원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요즘은요,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격이 무섭게 오르는데 이렇게 개발지에 대한 가격의 기대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자, 양평동 유가거든요. 오피스텔 시세 어떻게 될까요? 예, 이곳 시세는요, 투룸의 금액대가 3억대에서 3억 2,1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2억 6,500에서 2억 8천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3,500에서 4,100만 원 정도 선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70% 정도 대출이 되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대출금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실투자금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보증금 2천에서 3천,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세대가 임대가 맞춰져 있다는 점 우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에서 11월 정도 준공이 완료되는 물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임대가 맞춰진 곳도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오피스텔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영등포구만의 메리트가 많은 것 같아요. 금융의 메카인 여의도가 가까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예, 이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시설에 반해 소형 주택 공급이 적고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영등포 뉴타운 도심 그 재생 중심지로 필두로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가 개발이 되고 있고 업무 시설이나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월드컵 대교 개통, 또 재물포길 지하 사업 등 굵직한 교통 호재 또한 이 지역의 가치가 높여주어 집가 상승 또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영등포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시세 차익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이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업무지가 정말 많으니까요. 1인 가구에 주목해 보면서 영등포구 양평동 유가에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자,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5억 1천만 원에서 5억 5,1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의 중심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용산이 등장을 했는데요. 서계동 어디쯤일까요? 예,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인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용산구인데요. 용산구에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왼편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서계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한남동과 마찬가지로 아주 극심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기반 시설 또한 낙후된 지역인데 즉 개발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인 거에 반해 굉장히 편리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서울역과 또 용산역 아울렛 및 백화점 그리고 대형 마트들이 이미 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역을 통해서 1호선과 4호선 또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4개 노선을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KTX까지 한마디로 그 교통의 요충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신규 광역철도망이 더 구축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으로 보시면 아이오 뉴타운과 또 청파동 이러한 지역들 또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과
지역과 또 용산의 대표 재개발 지역인 한남 뉴타운의 영향으로 그만큼 많은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나인원 한남, 또 한남로의 초곡과 부천 등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서부 이천동, 또 동부 이청동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입지적 장점이 서울 어느 지역으로라도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역 위쪽으로는 그 서울역 그 3도심 중 하나인 종로 11위 업무 지역, 그리고 마포 공도 업무지구, 다리 하나 건너에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까지 접근성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으며, 한강을 끼고 있어서 또 그 강변북로와 또 올림픽 대교로에 접근이 쉬워서 서울 곳곳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기 지역인 용산 안에서 아직은 여기가 좀 낙후된 편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 갖춰진 지역 말고 앞으로의 좀 미래를 기대해 본다면 서계동 괜찮을 것 같은데 서계동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까요? 예, 서울에서 가장 잠재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 수많은 호재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숲세권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거대한 숲을 이루는 용산민족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27년 목표로 남산과 그리고 민족공원 그리고 한강을 잇는 거대한 녹지축이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용산민족공원이라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이 탄생하면서 주변의 입지는 뭐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그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이야기로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역 그 정비창 부지를 중심 상업 지역으로 지정해서 용적률을 1,500% 정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 정비창 일대를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해서 공공 그리고 민간 주택 8,000 그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중심 상업 지역으로 지정해서 최대 2만 구까지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말 그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 하며 이 지역 이미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투자 자체가 어려운 지역인데. 이러한 부분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8.4 대책으로 나온 그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킨 부지 또한 3,100가구 정도가 추가로 지정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 지역에 놀고 있는 그 부지를 새롭게 개발하는 내용으로 업무, 또 호텔, 또 쇼핑센터, 마이스 시설 등 강북의 코엑스 사업으로 평가되는 내용으로 작년 7월 한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지역 3종과 그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예정이어서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동 GBC처럼 공공기여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 또한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는 철길 따라서 더욱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교통이 주는 호재가 큰 곳으로 판단이 되는데 서울역 마스터 플랜 개발을 살펴보시면요. 기존 5개 노선에서 지금 5개 노선이 추가적으로 또 들어옴으로써 총 10개의 노선으로 앞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인데 광역 교통망인 GTX-A와 또 B노선이 들어오고 강남과의 그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지는 신분당선이 들어오며 서해선과 그 직결 연결을 검토 중인 신안산선과 또 수세, 광명철도까지 추가되어 서울 교통의 요충지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환승의 그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개선이 되고 서울역 서부 남부 지역까지 개발이 하면서 교통의 메카로 변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서울역에서 용산역을 지나 노량진까지 지상철인 부분이 지하가 추진 중인 점 또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지상으로는 녹지와 또 보행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유동 인구가 생겨나고 상권이 더욱 발달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70년도에 또 만들어진 서울역 고가도로가 17년도 17개의 길가 이어지는 그 보행길로 탈바꿈하면서 서울로 7017이라는 명소가 만들어져 서울역 일대에 다양한 역사 문화유산과 관광 명소 등이 생겨나서 이 지역에 더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한복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인데요. 이곳은 차가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도길이 많아서 신축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일명 그 빨간 벽돌집으로 불리우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많은 그 개발들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이것
이것 또한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되고 또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 호재 정말 많아 보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은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반영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여기 개발 덜 됐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격 볼게요. 투룸 시세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이곳 서교동의 시세는 일부 세대 원룸이 3억 중반대 또 1.5룸이 4억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투자 금액에 맞게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집은 6평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투룸 같은 경우에 매매가를 살펴보시면 현재 시세 금액대가 5억 1천에서 5억 5천 1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5천에서 2억 6천이 예상이 되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실투자금 2억 6천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정도에 그리고 2억 8천 실투자금 2억 8천에서 3억 정도 하시면 보증금 3천에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원하시는 크기별로 가격 차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많으신 용산이니까요. 서계동에 이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용산의 다양한 개발 호재와 서울역 역세권의 개발 사업 등이 이곳의 가치를 상승시켜줄 요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현재 그 조합 설립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이 물건 같은 경우 서교동에서 유일한 신축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얼마나 낙후된 지역인지 정말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그 장기간 투자하시는 기간 동안 건물 관리적인 측면에서 신축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원 분양 물건으로 올해 연말 정도에 준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서울역 그 북부 역세권의 확실한 수강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 보고 투자를 해야 하니까 주의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서계동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서계동 같은 경우 재개발의 진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곳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의 그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재개발 진행 절차를 의논하고 역세권 개발로 그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계동 그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최대 역세권 그 노른자 땅이라 표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의 중심지 용산에서 서계동의 투룸 만나봤고요. 자, 무료로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 고민 다르시니까 1대1로 전화만 주시면 맞춤 상담 도움 준다고 하고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통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